한국 헬기는 그저 미국 블랙호크의 싸구려 복제품일 뿐이다. 영국 국방부 차관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7월 유럽 방산업계를 지배하던 300조 원 규모의 EHC 연합은 아시아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실패한 60도 고온 4시간 연속 비행, 유럽 최신 헬기도 87분 만에 엔진이 터진 지옥의 시험. 아시아의 작은 조립 공장이 무슨 독자 기술을 갖고 있겠나? 유럽 헬기 제조연합 회장 클라우스 밀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단 72시간 뒤 한국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였죠. 더 충격적인 건 영국에서 파견된 평가관마저 자신의 20년 경력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이 진짜다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대체 그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영국 국방부 국제항공기술평가국 수석 엔지니어 엘리사 하트입니다. 41살, 이 분야에서 20년을 일했죠. 2025년 7월 12일 아침 8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머릿속은 회색빛 편견으로 가득했죠. 조립국의 야심이라고 수첩에 적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토 사상 첫 한국형 헬기 실사라고 언론은 떠들썩했지만 저에겐 그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내가 가야 하는가? 런던 본부의 브레넌 차관은 이것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했죠. 3개월 전에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좌천에 가까운 임무라는 걸 말이죠. 게이트를 나서자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AI 수리온 프로젝트 총괄 엔지니어 강준호였죠. 38일 그는 예상과 달리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환영도 과도한 친절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죠. 악수를 나누며 그가 던진 첫 마디가 묘하게 제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는 말보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그 짧은 문장에 담긴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죠. 제가 준비해온 냉소적인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그 순간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총괄 엔지니어가 이렇게 현장형 인간이라니요. 공항을 나서며 GPS 시계를 확인했어요. 72시간. 정확히 3일 안에 평가와 보고서를 끝내야 했죠. 이미 런던에선 제 실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무슨 헬기를 만든다고 그들의 조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준호 씨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간결하게 전달했죠. 시험 일정, 장소, 준비된 데이터들. 그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억양에서 한국인 특유의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저는 3개월 전 런던의 악몽을 떠올렸어요. 그리핀엑스 헬기 엔진 화재, 조종사 사망. 제 설계 검증팀의 실수였죠. 우리는 데이터의 미세한 오류를 놓쳤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7살의 젊은 조종사였어요. 아직도 그의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죠. 그 죄책감이 지금도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깨뜨렸어요. 백미러에 비친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충분하다고? 당신들이 유럽과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는데 72시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하시죠? 준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7년을 준비했습니다. 72시간은 그 7년을 보여드리는 시간일 뿐이에요. 차창 너머로 KAI 공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서 초록빛 헬기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죠. 수리온.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기계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블랙호크와 비슷한 외형이었어요. 역시 복음이군. 저는 속으로 단정했죠.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모두 공개됩니다. 숨길 것도 과장할 것도 없어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엔 자만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간절함, 아니면 신념,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감정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단순한 엔지니어 이상의 무언가를 걸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며 저는 상관인 리처드 브레넌 차관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끝이야. 숫자만 믿어. 한국이든 어디든 기술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해.
맞아요. 저는 숫자만 믿어야 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왜일까요? 준호 씨의 그 담담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치 제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진실을 보여주려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평가 항목들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죠. 진동 수치, 소음 레벨, 엔진 응답 속도, 내열 성능, 모든 것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었습니다. 밤 10시, 창밖으로 공장의 불빛이 아직도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마 밤새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겠죠. 저는 커튼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72시간,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72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긴 시간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들이 뒤집힐 거라는 걸 말이죠. 더구나 이 평가가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라 저 자신과의 싸움이 될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9시, 사천 KAI 본사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저는 완벽한 평가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던진 첫 문장에 그 가면이 살짝 흔들렸죠. 기술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20년 동안 저에게 기술은 언제나 정확한 공식이었고 감정의 개입은 오류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말하려는 걸까요? 준호 씨는 수리온의 설계도를 펼치며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싣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수송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과 딸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줄 날개를 만든 거죠. 그 순간 저는 3개월 전 그 젊은 조종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제 실수로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저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노트에 뭔가를 적는 척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싣는 기계를 만들었다. 이 문장이 제 손끝에서 떨렸죠. 독일에서 온 베커 자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블랙호크와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준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한국의 환경에 맞게 모든 걸 다시 설계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악 지형이 70%인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게 날 수 있는 헬기를 만들었죠. 밀러 시험비행단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여주시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백엔드 서버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은영 씨가 급히 노트북을 확인했죠. 외부 접근 감지됐습니다. IP는 도쿄예요. 준호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시작됐군요. 누군가 우리 데이터를 탐내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유럽은 아직도 한국을 불안해하죠.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요. 하지만 준호 씨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트 박사님, 우리는 베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20년 동안 정비하면서 봤던 모든 문제점들을 개선하려 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확신만 있을 뿐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뭔가 다른 걸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재훈 정비팀장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 헬기, 유럽 헬기, 러시아 헬기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개선되어야 하는지를요. 수리오는 그 모든 경험의 결과물이에요.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설계. 이건 교과서에는 없는 접근법이었죠. 그때 나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화된 시험 조건을 적용하라는 지시였어요. 60도 고온에서 4시간 연속 가동. 일반적인 기준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이었죠. 베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준호 씨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오히려 제대로 보여드릴 기회네요. 저는 놀랐어요. 보통은 항의하거나 조건 완화를 요청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환영한다니요. 브리핑이 끝나고 공장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준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셨죠? 그가 대답했어요. 신뢰는 쉬운 시험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버틴다는 걸 보여줘야 진짜 인정받을 수 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단순히 합격점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증명하려 했어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수리온이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초록빛 기체가 빛을 반사하며 빛났죠.
가까이서 보니 확실히 블랙호크와는 달랐어요. 로터 블레이드의 각도, 동체의 곡선, 엔진 배치까지. 미세하지만 분명한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하트 박사님, 준호 씨가 제게 헬멧을 건넸어요. 내일 직접 타보시죠. 숫자보다 더 정확한 건 직접 경험하는 거니까요. 저는 헬멧을 받으며 망설였습니다. 3개월 전 사고 이후로 헬기에 타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평가자로서의 의무였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다. 아직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그 문장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일이면 시험 비행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들의 자신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저 허세일까요? 저는 커튼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알겠지.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7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런던 국방부 회의실. 저는 리처드 브레넌 차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58의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의 실험은 기술 검증이 아니라 외교 시그널이오. 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나토 기준을 통과하면 아시아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뀔 테니까요. 유럽 방산업체들에겐 달갑지 않은 소식이겠죠. 브레넌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3개월 전 일을 잊지 않았겠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영국의 자랑이었던 차세대 헬기 그리핀 X. 제가 검증한 설계였고 완벽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험 비행 중 엔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는 탈출하지 못했어요. 27살, 두 살배기 딸이 있던 청년이었죠. 책임은 당신의 검증팀에 있었소. 브레넌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데이터의 미세한 오류를 놓쳤지. 0.03%의 오차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어. 저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엘리사. 그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한국 헬기를 철저히 검증해. 감정 없이, 편견 없이, 오직 데이터만으로. 실패하면 당신의 커리어는 끝이야. 그 순간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 헬기가 정말 우수하다면요? 브레넌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럴 리 없지. 조립국이 뭘 만들겠나? 적당히 문제점을 찾아내.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란 말이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게 객관적 평가가 아닌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복도 벽에 걸린 그리핀 X 사진을 봤습니다. 한때 영국 항공기술의 자존심이었던 기체였죠. 이제는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지만요. 그 옆엔 사고 조종사의 추모 사진이 있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제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한국행 임무 파일을 읽었습니다. 수리온, KUH라고 불리는 한국형 기동헬기.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3년에 실전 배치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블랙호크를 기반으로 했지만 독자 개발이라 주장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독자 개발. 설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무슨 독자 기술이 있겠어요. 분명 미국 기술을 베낀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불타는 헬기, 비명소리, 그리고 어린 딸이 아빠를 찾는 울음소리. 새벽 3시에 깨어나 물을 마시며 거울을 봤어요. 41살, 언제부터 이렇게 지친 얼굴이 됐을까요? 이번에도 감정이 개입되면 끝이야. 브레넌의 경고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죠. 3개월 전에도 제가 너무 자신했기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냉정해야 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짐했습니다. 숫자만 믿는다. 데이터만 본다. 감정은 배제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이 좋은 헬기를 만들었다면 브레넌이 원하는 대로 문제점을 찾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보고해야 할까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보며 생각했죠. 기술자로서의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러다 문득 20년 전 처음 엔지니어가 됐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순수했죠.
더 안전한 항공기를 만들어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와 타협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레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다른 하나는 진실을 찾고 싶다는 작은 열망이었죠. 그리고 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그의 그 담담한 한마디가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마치 저도 다시 한번 진짜 엔지니어가 될 기회를 얻은 것처럼요. 지금 다시 현재로 돌아와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밖엔 수리온이 대기하고 있고 준호 씨와 그의 팀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죠. 저는 헬멧을 쓰며 생각합니다.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런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실을 볼 시간이 왔어. 3개월 전의 실패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기회도 준 거죠. 이제 선택의 시간이에요.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기술자의 눈으로 볼 것인가. 활주로로 걸어가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제대로 봐보자. 이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만들었는지. 첫날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국제통신망의 속보가 떴더군요. 한국 헬기, 실험 데이터 조작 의혹 제기. 출처는 유럽 헬기 제조연합 EHC였죠. 저는 화면을 준호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죠. 그들이 긴장한 겁니다. 저는 냉정히 받아쳤어요. 긴장은 곧 불신이죠.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평가가 공정할 수 있을까요? 준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트 박사님, 진실은 시끄러운 소문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의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기사가 나오면 발을 동동 구르며 해명하기 바쁜데 이 사람은 너무 침착했거든요. 저는 본부에 보고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브레넌의 답시는 예상과 달랐어요. 단 한 줄이었죠. 정치적으로 신중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알았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지만 이상했어요. 의혹이 제기됐는데 확인도 하지 말라니요? 베커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밀러의 작품이군요. 55살의 유럽 헬기제 조연합 회장이죠. 아시아 시장 진출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밀러 중령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정치 게임이군. 기술 평가가 아니라 정치 싸움이 되어버렸어. 그때 은영 씨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번엔 수리온 엔진의 내구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라도 흔들어 보는 거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대응은 안 하실 건가요? 최선의 대응은 완벽한 시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준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로 100번 해명하는 것보다 한 번의 성공적인 비행이 더 설득력 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본부의 지시와 상관없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고요. 진실이 무엇인지, 이 의혹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공작인지 제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준호 씨,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설계도부터 시험 기록까지 전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의 대답에서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만났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어요. 붉은 노을이 수리온 위에 드리워져 있었죠. LED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기체가 붉은 빛을 반사했습니다. 아름답네요. 제가 무심코 말했어요. 준호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 헬기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7년 동안 밤낮 없이 만들었어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아닌 호기심을 느꼈어요. 정말로 이들이 뭔가 특별한 걸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재훈 팀장이 말했습니다. 유럽 애들이 왜 그러는지 알아요? 작년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입찰에서 이겼거든요. 60대 규모였어요. 유럽 회사들이 확실하다고 믿었던 계약을 우리가 가져갔죠.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EHC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지 이해가 됐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 싸움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시험 비행 때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조작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 뭔지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EHC가 제기한 의혹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막연한 추측과 의심뿐이었죠. 이상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을 텐데. 저는 수리온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 달리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작품처럼 보였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편견의 벽을 하나 넘었다. 내일은 더 많은 벽을 넘을 것 같다. 창밖으로 공장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겠죠. 의혹과 싸우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준호 씨의 방식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0시간이 남아 있었죠. 아직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왠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하늘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시험 비행 전날 저녁 KAI 회의실에 평가단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와 베커, 밀러 중령, 그리고 준호 씨가 마주 앉았죠. 테이블 위엔 내일 비행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판단하게 합시다. 거기선 정치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반문했어요. 공학의 하늘이 어디 있죠? 우리가 믿을 건 오직 데이터뿐입니다. 그때 준호 씨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종사는 데이터로만 날지 않아요. 기체를 믿고, 자신을 믿고, 하늘을 믿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왜인지 할 수가 없었어요. 3개월 전 그리핀엑스의 조종사도 데이터를 믿었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베커가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내일 시험은 일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급선회, 급강하, 정지비행, 최대 속도 비행까지 모든 걸 다 보여주셔야 해요. 준비됐습니다. 준호 씨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시험 비행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조작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걸 원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납고 안에서 수리온이 조명을 받고 있었죠. 내일이면 저 기체가 하늘로 날아오를 겁니다. 과연 무사히 돌아올까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단순한 시험 비행인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아마도 3개월 전의 트라우마 때문이겠죠. 그때도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으니까요. 밀러 중령이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걱정되십니까? 아니요. 그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헬기를 타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리온을 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다르다니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만든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기계에도 영혼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7전파 군인인 그가 이런 감성적인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이해됐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아직도 공장에 남아 있었죠. 아직 안 가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니까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진하게 있었어요. 아마 며칠 밤을 새웠나 봅니다. 저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번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준호 씨,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잠시 하늘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요. 그 순간 제 시계의 타이머가 떴습니다. 60시간. 남은 시간이 정확히 60시간이었죠.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충분합니다.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죠. 60시간이면 우리가 7년 동안 준비한 걸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숙소에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수리온이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우수한지 아니면 그저 복제품에 불과한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들의 성공을 바라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며칠 전만 해도 실패를 확신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니. 정말 가능한 걸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리온의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어요. 내일 아침, 저 기체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죠. 새벽 4시,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공장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새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그들의 열정이 제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일은 편견 없이 봐야지. 진짜 기술자의 눈으로. 다시 눈을 감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정치도, 편견도, 과거의 실패도 모두 잊고 오직 진실만 보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평가자의 자세니까요. 시험 비행 당일 아침 7시, 활주로엔 아침 안개가 살짝 깔려 있었습니다. 초록빛 수리온이 그 안개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제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밀러 중령이 비행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하트 박사님. 저는 관측실로 들어가 헤드셋을 썼어요. 모니터엔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이 떠 있었죠. 진동 수치, 엔진 온도, 로터 회전수, 연료 소비량.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엔진 시동. 밀러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어요. 터빈 엔진의 특유한 휘파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블랙호크보다 훨씬 부드러운 소리였죠. 로터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꽉 쥔 주먹이 그의 긴장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륙 준비 완료. 밀러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수리온이 서서히 지면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제가 주목한 건 진동 수치였어요. 0.15G. 블랙호크의 절반 수준이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급선을 시작합니다. 헬기가 오른쪽으로 60도 기울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기동에선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데 수리온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부드러웠죠. 믿을 수 없네요. 제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은영 씨가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소음도 87데시벨입니다. 기존 헬기보다 20%나 조용해요. 급강하, 급상승, 정지비행. 모든 시험 항목이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제 펜이 멈췄어요. 문제점을 찾아 적으려 했는데 적을 게 없었거든요. 최고 속도 시험 들어갑니다. 밀러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시속 280km. 수리온이 활주로 위를 질주했습니다. 엔진 응답 시간 0.3초. 이것도 블랙호크보다 빠른 수치였죠. 조종감이 어떻습니까? 준호 씨가 무전으로 물었어요. 환상적입니다. 밀러가 답했죠. 마치 헬기가 제 생각을 읽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관적인 조종감은 처음입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하늘을 나는 수리온을 봤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초록빛 기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준호 씨의 표정을 다시 봤죠. 묵묵하지만 확신에 찬 눈빛. 그 눈빛에서 자만이 아닌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착륙합니다. 수리온이 부드럽게 활주로에 내려앉았어요. 1시간의 시험 비행이 끝났습니다. 밀러가 헬기에서 내리며 헬멧을 벗었죠. 그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20년 시험 비행 경력 중 최고였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한국이 이런 걸 만들 줄은 몰랐어요. 베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는군요. 모든 수치가 블랙호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준호 씨가 대답했어요. 7년 동안 수천 번의 시험과 개선을 반복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배웠고 그 경험을 모두 여기에 녹여냈죠. 그때였습니다. 은영 씨가 급히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유럽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추가 시험을 요구하네요. 내용을 읽어보니 고운 시험이었습니다. 60도 환경에서 4시간 연속 가동. 사막 지역 작전을 가정한 극한의 조건이었죠. 이건 너무 과해요. 베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일반 헬기도 이런 조건에선 버티기 힘들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죠.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저희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여름도 충분히 덥거든요. 거기에 중동 수출까지 염두에 뒀으니까요. 그의 자신감이 이제는 허세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비행으로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힌 글을 봤습니다.
복제 설계라고 적혀 있던 부분을 지우고 독자 설계라고 다시 적었죠. 관측실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한국의 하늘. 방금 전 수리온이 날았던 그 하늘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조용하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정말 조용했어요. 블랙호크보다 훨씬 조용한 로터 소음. 그것만으로도 이미 혁신이었죠. 소음은 헬기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니까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 밀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무슨 헬기를 만들까 했죠. 하지만 오늘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 고운 시험이 진짜 시험이에요. 거기서 버텨야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오늘은 첫 관문을 통과한 것뿐. 진짜 도전은 내일부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들이 해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수리온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과 철학이 담긴 작품이다. 처음으로 제가 한국을 제대로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시험이 끝난 날 밤 11시,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숙소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죠.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 망설이다가 결국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알아보고 통과시켜 줬어요. 설계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하중 경로를 4개에서 8개로 바꿨군요. 베커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베커와 준호 씨가 거대한 설계도를 펼쳐놓고 토론하고 있었죠. 응력 분산 그래프가 화이트보드 가득 그려져 있었어요. 균형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준호 씨가 설명했어요. 조종사가 극한 상황에서도 기체를 믿을 수 있도록 안전 계수를 일반 기준의 2배로 설계했어요. 베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진동이 적었군요. 구조 자체가 충격을 분산시키도록 설계됐네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부품, 모든 연결부에 그들만의 철학이 담겨 있었죠. 이재훈 팀장도 있었습니다. 그가 낡은 노트를 펼치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정비하면서 적어둔 겁니다. 블랙호크의 약점 327가지. 우리는 그중 289개를 개선했어요. 289개나요? 베커가 놀랐습니다. 나머지는 비용 문제로 다음 모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준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때 은영 씨가 들어왔어요. 내일 고운 시험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110도까지는 안정적입니다. 그 이상은 냉각 시스템이 버텨줄 겁니다. 준호 씨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오늘 밤새 한 번 더 점검할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밤을 새울 생각이라니. 그들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문득 제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준호 씨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하지만 그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하트 박사님. 숨어서 볼 필요 없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엔 수리온의 설계도가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엔진, 로터, 동체, 전자장비. 모든 부분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죠. 이걸 다 직접 설계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본 틀은 블랙호크를 참고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기후, 지형, 작전 환경에 최적화했죠. 이재훈 팀장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박사님도 아시잖아요. 완벽한 기계는 없다는 걸. 우리는 그저 조금 더 나은 걸 만들려 했을 뿐이에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설계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겉모습은 비슷해도 속은 완전히 달랐죠. 마치 같은 옷을 입었지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준호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헬기 조종사였어요. 미군 헬기를 타고 부상자를 후송하다가 기체 결함으로 추락하셨죠.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우리 조종사들이 우리가 만든 안전한 헬기를 타게 하겠다고. 남의 기술에 목숨을 맡기지 않아도 되도록.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일이었죠.
베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개수를 2배로 했군요. 단 한 명의 조종사도 기체 결함으로 잃고 싶지 않아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복제 설계라고 적힌 부분을 완전히 지워버렸죠. 대신 독자 설계에 안전 최우선 설계 철학이라고 적었어요. 하트 박사님? 준호 씨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숫자 너머의 진실을 말이에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설계실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문득 3개월 전 그리핀엑스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놓친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그 데이터 뒤에 숨은 의미였죠.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의 아버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죠.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믿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그들이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데이터도 마음도 모두 진실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고운 시험이 있는 날. 극한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또 어떤 놀라움을 보여줄지 기대됐습니다. 평가 개시 60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12시간.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고운 시험 준비 현장으로 향했어요. 거대한 환경시험 챔버 앞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새 작업하고 있었죠. 이재훈 팀장이 냉각 시스템을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이 조건은 인간보다 기계가 먼저 포기합니다. 60도에서 4시간이라니 미친 조건이에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대부분의 헬기는 50도만 넘어도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죠. 60도는 정말 극한의 조건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불평했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유럽 헬기들은 이런 시험 안 받잖아요. 준호 씨가 차분히 대답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증명해야 해. 편견을 깨려면 2배는 더 잘해야 한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불공평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죠. 후발주자는 항상 더 많은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준호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트 박사님, 당신이라면 포기하겠습니까? 데이터가 한계를 넘으면 멈춰야죠. 그게 합리적이니까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 데이터를 다시 쓸 겁니다. 한계란 건 결국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걸 봤어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의 눈이었죠. 시험 챔버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거대한 철제 공간에 수리온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천장에는 히터들이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엔 온도 센서가 가득했죠. 은영 씨가 모니터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엔진 온도, 오일 압력, 부품 변형률을 측정합니다. 한계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중단돼요. 한계치가 얼마죠? 제가 물었어요. 엔진 온도 120도입니다. 그 이상은 영구 손상이 올 수 있어요. 120도, 물이 끓는 온도보다 20도나 높은 수치였죠.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밀러 중령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무인 조종으로 진행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탈 수는 없어요. 당연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타겠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봤어요. 미친 짓이었죠. 60도 환경에서 4시간을 버틴다고요? 안 됩니다. 제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만약 기체에 문제가 생기면. 준호 씨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헬기입니다.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조종사가 타야 진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베커도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준호 씨의 결심은 확고했죠.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2시간은 무인으로, 나머지 2시간은 준호 씨가 직접 타기로요. 준비하는 동안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테스트 장비들이 하나씩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빨간불, 파란불이 깜박이며 시스템을 점검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파일명을 바꾸고 있었어요. 기존의 Evaluation KRS Standard에서 Evaluation KRS Trusted Mode로요. Trusted Mode. 제가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미 저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었죠. 준호 씨가 특수 냉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버틸 만해요. 군대에서 혹서기 훈련할 때보다는 나을 겁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을 리 없죠.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헬멧을 쓰며 대답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우리 기술을 믿는다는 걸 보여줘야 남들도 믿어주겠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의 문제였고 신념의 증명이었죠. 제 시계를 봤습니다. 남은 시간 12시간. 정각의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관측실로 들어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수리온을 봤습니다. 거대한 챔버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초록빛 기체. 몇 시간 후면 지옥 같은 열기와 싸워야 할 운명이었죠. 제발 버텨줘. 처음으로 기계에게 부탁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성적이고 냉정해야 할 평가자가 감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베커가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찰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된 것 같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평가 63시간 경과. 드디어 고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철제 챔버 안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0도, 40도, 50도. 제 손에 땀이 났죠. 60도 도달. 은영 씨의 보고가 떨어졌습니다. 챔버 안의 수리온이 엔진을 가동했어요. 터빈의 굉음이 철벽을 통해서도 들려왔죠. 모니터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온도 92도. 제가 숨을 죽이며 읽었어요. 104도, 112도. 준호 씨가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수 냉각복을 입었지만 얼굴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의 손은 흔들림 없이 조종관을 잡고 있었어요. 밀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계는 120도. 제가 대답했어요. 공기가 떨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챔버 안의 공기가 일렁이는 게 보였어요. 엄청난 열기가 모든 걸 뒤틀고 있었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엔진 온도는 115도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어요. 위험하지만 한계치 이내였죠. 그런데 마지막 1시간이 남았을 때 엔진 진동이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진동 수치 0.35. 은영 씨가 소리쳤어요. 한계치의 2배예요. 베커가 중단을 주장했지만 준호 씨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10분만 더요. 10분이 1년처럼 느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죠. 진동이 점점 커졌다가 갑자기 안정됐습니다. 뭐야? 제가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이재훈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자동 보정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극한 상황을 감지하고 스스로 균형을 찾은 거죠. 4시간 정각. 엔진이 멈췄습니다. 최종 온도 112도. 허용치 이내였어요. 관측실이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곧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 씨가 챔버에서 나왔을 때 그는 탈진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죠. 해냈습니다. 그가 간신히 말했어요. 베커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이런 극한 조건을 통과한 헬기는 많지 않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믿을 수 없네요. 어떻게 이런 열을 견딘 거죠? 준호 씨가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3중으로 설계했어요.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둘이 백업하죠. 과하다고 했지만 이럴 때를 위한 거였어요. 밀러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군 기준으로도 최고 수준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해냈어요. 모든 의구심과 편견을 데이터로 깨부순 거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은영 씨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죠. 외신 속보예요. 유럽, 한국 데이터 조작 의혹 재점화라고. 화면을 보니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수리온 냉각 데이터 조작 증거 확보 주장. 출처는 역시 EHC였어요. 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성공한 시험을 두고 조작이라니. 베커가 분노했어요.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이건 명백한 거짓 선동이에요. 하지만 이미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십 개의 언론이 이 소식을 퍼뜨리고 있었죠. 댓글엔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거짓보다 늦게 퍼지죠. 하지만 결국엔 이깁니다. 준호 씨가 저를 봤어요. 지친 눈이었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하트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조작했다고 믿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수리오는 진짜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고서에 쓸 겁니다. 그 순간 외부에서 또 다른 뉴스가 터졌어요. 유럽 내부 문건이 유출될 거라는 예고였죠. 과연 그 내용은 뭘까요? 밀러가 중얼거렸습니다. 폭풍 전야군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인가 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남은 시간 9시간. 평가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정치적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어떤 거짓보다도 강하다는 걸 믿었으니까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죠. 저희가 옳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곤하고 지쳤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과연 진실이 승리할까요? 아니면 정치가 이길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유럽 언론이 일제히 한국 냉각 데이터 조작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런던 본부, 동료들, 기자들, 모두가 설명을 요구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브레넌 차관의 화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당신이 평가한 헬기가 조작됐다는데? 저는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조작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무슨 증거요? 익명의 제보자.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는 주장이잖아요. 브레넌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죠. 조심하시오, 엘리사. 당신의 입장을 생각해야 할 거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때 베커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하트 박사님, 이걸 보세요. 서류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EHC가 실시한 사막 테스트 보고서였어요. 55도 환경에서 87분 만에 엔진 과열로 중단됐다는 기록이었죠. 어떻게 이걸? 제가 물었어요. 내부 고발자가 보냈습니다. EHC 내부에도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실패를 숨기고 마치 성공한 것처럼 발표했더군요. 그리고 지금 한국을 공격하고 있었죠. 준호 씨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1시간 후 급히 마련된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밀러 중령이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시험비행 조종사입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수리온의 시험은 완벽했고 조작은 없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문서를 보였어요. 오히려 조작은 유럽 측이 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죠.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증거가 확실합니까? 왜 지금 공개하는 겁니까? 한국 편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저는 영국 국방부 소속 엘리사 하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72시간 동안 수리온을 평가했고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죠. 보고서에 추가하겠습니다. 수리온은 조작이 아닌 혁신입니다. 효율성과 안전성 모두에서 기존 헬기를 능가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소리쳤죠. 영국인이 한국 편을 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나토 평가관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지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트 박사님, 이러면 당신의 경력에 타격이 있을 텐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실이 제 경력보다 중요합니다. 베커도 일어나 말했죠. 독일 항공기술위원회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예요. 준호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정직했습니다. 숨긴 것도 과장한 것도 없어요. 다만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어요. 7년간의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어떨지 저도 알 것 같았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맑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모든 편견이 힘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은영 씨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EHC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밀러의 거짓이 드러났고 그의 음모는 실패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레넌이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이미 선을 넘었고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준호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제 커리어를 걸고 도박을 했다는 거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엔지니어다운 선택을 했으니까요. 밀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평가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맞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최종 보고서를 써야 했고 나토에 제출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수리온의 운명을 결정할 거였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간 남았어요. 충분한 시간이었죠. 진실을 쓰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평가 종료 8시간 전, 기자회견이 끝나고 관측실로 돌아왔을 때 제 노트북에 긴급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런던 본부, 브레넌 차관의 영상통화 요청이었죠. 화면을 켜자 그의 차가운 얼굴이 나타났어요. 배경에 런던 국방부 회의실이 보였죠. 그의 옆엔 법무팀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즉시 귀국하라. 보고 중단. 단 2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천근같이 무거웠죠.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간신히 물었어요. 브레넌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한국을 편들었다는 보도가 전 유럽에 퍼졌어. 영국 국방부의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이야. 내 경솔한 발언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뭘 했나? 정치적으로 신중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넌 공개적으로 한국 편을 들었어. 이건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야. 하지만 진실은? 진실? 그가 비웃었어요. 정치에 진실이 어디 있나? 중요한 건 국익이야. 그리고 넌 그걸 망쳤어. 화면이 꺼지기 전 그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마. 한국 평가는 다른 사람이 맡을 거야. 통화가 끊긴 후 관측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커와 밀러가 걱정스럽게 저를 봤죠. 준호 씨와 한국 팀원들도 상황을 파악한 듯했어요. 저는 천천히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면엔 거의 완성된 보고서가 떠 있었죠. 수리온 종합평가 보고서. 70시간 동안의 관찰과 분석이 담긴 문서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죠.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창이 떴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얘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FR deleted 메시지가 떴죠. 70시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준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실망이 가득했어요. 포기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해합니다. 당신도 지킬 게 있으니까요. 경력, 명예, 미래 다 중요하죠. 그의 말에 가시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아팠죠. 저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복도 끝에서 벽에 비친 수리온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LED 조명이 만든 그림자가 기묘하게 일렁였어요. 순간 3개월 전 그리핀엑스의 불길이 떠올랐죠.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제 자신과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또 다른 실패를 하고 있었죠. 진실을 외면하는 실패를요. 은영 씨가 뒤따라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대로 끝인가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 그저 평가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박사님이 본 건 진실이잖아요. 때론 진실도 권력 앞에선 무력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밀러 중령도 나와서 말했습니다. 실망입니다. 하트 박사.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저도 제 자신이 실망스러웠으니까요. 수소로 돌아가는 길, 공장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죠. 7년을 바친 꿈을 쉽게 놓을 수 없을 테니까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브레넌의 말이 맞았을까요? 정치가 진실보다 중요한 걸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치 피처럼 보였어요. 다시는 그걸 반복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죽은 조종사에게, 아니면 제 자신에게? 손이 떨리며 주먹을 쥐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포기하기엔 너무 많은 걸 봤고, 너무 많은 걸 알았죠. 제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보고서에 백업 파일이 있었어요. 아직 기회는 있었죠. 하지만 그걸 복구하면 제 커리어는 끝날 거예요. 시계를 봤습니다. 6시간 남았어요.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진실을 택할 것인가, 안전을 택할 것인가. 창밖의 수리온이 마지막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저에게 용기를 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밤 11시, 저는 홀로 제어실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죠. 어둠 속에서 모니터 불빛만 깜박이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백업 파일이 화면에 떴죠. 수리온 종합평가 보고서 최종. 삭제했다고 생각했지만 습관처럼 백업을 해뒀던 거예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들, 관찰 기록들,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들이 거기 있었죠. 진동 수치 0.15지, 블랙호크 대비 50% 감소, 60도 고온 환경 4시간 연속 작동 성공, 독자적 냉각 시스템 설계 확인. 이건 조작이 아니야. 진심이야.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어요. 그래요. 이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 측정한 것들, 확인한 것들이었죠.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브레넌이었어요.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었죠. 공식 해임 통지.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귀하는 본부 지침 불이행 및 중립성 훼손으로 영국 국방부 국제항공기술평가국에서 해임됨을 통보합니다. 즉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귀국할 것. 20년 커리어가 한 줄로 끝났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죠. 그럼 자유네요. 자유. 그래요.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필요도, 상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USB에서 파일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평가자 최종 의견 수리호는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에서 나토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그를 뛰어넘는다. 이는 단순한 복제가 아닌 한국의 독자적 기술력과 철학이 담긴 결과물이다. 본 평가자는 수리온의 나토 인증을 강력히 권고한다. 타이핑하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진실을 쓰는 건 때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베커였어요. 그도 잠을 못 잤나 봅니다. 결심했군요. 그가 제 모니터를 보며 말했어요. 네, 이제야 진짜 평가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죠. 베커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30년 전, 저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안전을 택했죠. 그리고 30년 동안 후회했습니다. 그의 눈이 슬펐어요. 그래서 이번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가 자신의 USB를 꺼냈어요. 제 평가 자료입니다. 당신 보고서에 추가해도 좋아요. 독일 항공기술위원회의 공식 견해로요. 저는 놀라서 글을 봤어요. 이건 그도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였죠. 왜 이렇게까지? 진실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베커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은 혼자 두면 안 되죠. 밀러 중령도 들어왔습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미군 시험비행단의 평가도 필요하실 테니. 준호 씨와 한국팀도 나타났어요. 은영 씨가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모든 원본 데이터입니다. 준호 씨가 말했어요. 조작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예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정말 감사해요. 다 함께 밤새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 시험 영상, 전문가 의견까지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보고서였죠. 새벽 4시,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Save를 클릭하고 파일명을 바꿨어요. 72HFNR Port. PIV,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나토 본부, UN, 국제항공기구,
주요 언론사, 수신처를 하나씩 입력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런던 국방부도 추가했어요. 브레넌도 이 진실을 봐야 했으니까요.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았습니다. 클릭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제 커리어는 끝나겠지만 진실은 세상에 나가겠죠. 박사님, 준호 씨가 말했어요. 후회 없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안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시계를 봤습니다. 남은 시간 2시간. 아직 평가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공식 평가자였죠. 클릭,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수리온도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진실의 증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설사 내 자리를 잃어도 진실은 남을 거예요. 베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엔지니어입니다. 그 순간 저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양심의 자유, 진실의 자유였죠. 남은 시간 30분. 나토 평가단 기자회견장이 급하게 마련됐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제가 보고서를 전송했다는 소식이 벌써 퍼진 거죠.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옆엔 베커와 밀러가 자리했고 준호 씨는 마지막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유럽 대표단이 회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클라우스 밀러가 직접 왔더군요. EHC 회장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어요. 이 평가는 무효다. 밀러가 소리쳤습니다. 해임된 평가자가 작성한 보고서는 효력이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직 평가 기간 내에 있습니다. 72시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저는 여전히 나토 평가관입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아니라 나토가 제 임명권자입니다. 제가 그의 말을 잘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72시간 동안 거짓 없이 증명했습니다. 제 손에 든 보고서를 높이 들었어요. 1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그 안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밀러가 일어나 한 줄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립국이 아니다. 설계국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국 기자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곧 다른 기자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밀러가 다시 항의했어요. 이건 음모다. 한국이 평가단을 매수한 거야. 베커가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밀러 씨, 작년 당신 회사의 사막 테스트 기억하시죠? 55도에서 87분. 수리온은 60도에서 4시간을 버텼습니다. 밀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자 다른 유럽 대표가 나섰습니다. 그래도 아시아 헬기가 유럽 기준을 통과한다는 건 기술의 국경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좋은 기술은 어디서 만들어졌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준호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7년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실패하고 매일 다시 시작했어요. 이 헬기엔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요. 한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하트 박사님, 영국 정부의 압력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실이 정치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력이 끝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처음으로 진짜 엔지니어다운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때 은영 씨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어요. 나토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면을 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긴급 검토 결과, 수리온 평가 보고서를 공식 인정함. 추가 심사 후 최종 인증 예정. 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나토가 이렇게 빨리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밀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도, 당신도요. 베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인증이 아니에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준호 씨는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7년의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언론들은 이를 나토의 역사적 결정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헬기첫 나토 인증 가시화, 한국, 항공 강국 도약 같은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밀러와 유럽 대표단은 조용히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겠죠. 진실 앞에서 거짓은 힘을 잃었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72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000000. 평가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죠. 한국이 만든 헬기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역사가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증명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길고 뜨거운 박수였죠. 저도, 준호 씨도 모두가 그 박수 속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72시간의 도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한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저희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 시도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 후 나토 기술평가국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열었어요. 수리온 개량형, 실전급 인증 승인, 나토 회원국 운용 가능 판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거대했죠. 한국이 만든 헬기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공식 인정받은 거예요. 밀러 중령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소평가했소. 한국도, 당신도 모두 과소평가했어. 베커도 감탄했어요. 이건 효율의 교과서요. 앞으로 유럽도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많을 것 같군. 준호 씨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했죠. 7년의 세월, 아버지의 유지, 모든 게 이 순간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아버지가 보셨다면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아들이 더 안전한 하늘을 만들었으니까요. 언론들은 난리가 났어요. 나토의 패러다임 전환, 아시아의 도전이 성공하다. 한국, 항공, 선진국 반열에 같은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은영 씨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수리온이에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팀장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 기술로 만든 헬기가 인정받는 날을. 드디어 왔네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번호였어요. 받기 싫었지만 받았죠. 엘리사? 브레넌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였어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축하하네. 자네가 옳았어. 우리가 틀렸고 예상 못한 말에 당황했어요. 장관이 이어서 말했죠. 브레넌은 사직했네. 정치적 압력을 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네는 복직해도 좋아. 아니, 부탁하네. 돌아와 주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 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홀가분했어요.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저는 기자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어요. 7년 전, 저는 한 명의 조종사를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제 실수였죠. 데이터의 작은 오류를 놓쳤고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기자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그 이후로 저는 숫자만 믿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 봤죠. 하지만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언어는 다르지만 진심의 발음은 같다는 거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한국의 하늘. 그 아래서 수리온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이번엔 구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완벽한 기술로 생명을 구할 헬기를 인증했어요. 더 이상 기체 결함으로 조종사를 잃는 일은 없을 거예요. 준호 씨가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박사님이 진정한 기술자예요. 숫자 너머의 가치를 본 거니까요. 3개월 전 잃었던 그 젊은 조종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7살, 2살배기 딸이 있던 청년. 그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용서해주는 것 같았죠. 이번엔 구했어. 내 목까지 구했어.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어요. 플랫이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했고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베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에요.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죠. 밀러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이건 모든 후발주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건이에요. 준호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소감을 말할 차례였죠.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조용하고, 더 효율적인 헬기. 그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계속 도전할 겁니다. 은영 씨가 샴페인을 가져왔어요. 모두가 잔을 들었죠. 72시간의 증명을 위하여 제가 외쳤어요. 진실의 승리를 위하여 베커가 화답했죠. 한국의 날개를 위하여 윌러가 덧붙였어요. 샴페인이 터졌고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72시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수리온을 바라봤습니다. 초록빛 기체가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저 안엔 한국의 꿈과 열정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것을 인정했어요. 기술은 사람을 살릴 때 완성된다. 제 마음속에 새로운 신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숫자만 보는 차가운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따뜻한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다짐했죠. 제 시도 실러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3주 뒤 런던 IDEA 본부. 저는 오랜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였죠. 책상을 정리하러 온 거예요. 인사과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하트 박사님, 공식 해임 대신 명예사직서를 준비했습니다. 장관님의 특별 지시예요. 명예사직. 20년 경력이 그나마 존중받는 방식으로 끝나는 거였죠. 저는 미소 지으며 서명했어요. 후련했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온 국제우편이었죠.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초청장이었습니다. 엘리사 하트 박사님께 귀하를 한국항공기술 자문위원으로 초청합니다. 함께 더 안전한 하늘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강준호 올림.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준호 씨다운 제안이었죠. 간결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템스강 위로 헬기 한 대가 비행하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로터 소리가 예전보다 조용했죠. 혹시 수리온의 기술이 벌써 적용된 걸까요? 옆 사무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후임 평가관이었죠. 젊고 야심찬 얼굴이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트 박사님, 조언 좀 구해도 될까요? 그가 물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술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데이터, 성능, 효율성?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이에요. 그 기술을 만든 사람, 그 기술을 쓸 사람. 결국 모든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그가 의외라는 듯 저를 봤어요. 아마 차가운 데이터 분석가로 유명했던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겠죠. 사무실을 나오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그리피넥스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실패가 아니라 교훈으로요. 건물을 나서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런던의 전형적인 날씨였죠. 우산을 펴며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편안했어요.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강준호 님께 초청장 잘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수락합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기술보다 따뜻한 사람의 하늘을요. 곧 뵙겠습니다. 엘리사 하트.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속삭였어요. 72시간. 내 인생의 가장 짧고 가장 긴 시간이었어. 그 시간이 저를 바꿨습니다. 차가운 평가자에서 따뜻한 엔지니어로, 데이터의 노예에서 진실의 수호자로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영 씨였습니다. 영상통화를 연결하니 한국의 사무실이 보였죠. 수리온 모형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박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100대 규모예요. 배경에서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트 박사님 덕분이에요. 나토 인증이 결정적이었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준호 씨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언제 오실 건가요?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이제 런던에 미련은 없어요.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쳤어요. 무지개가 희미하게 보였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하러요. 이번엔 평가자가 아니라 동료로 가는 거예요.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휴가 가시나요? 아니요. 새 출발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항공권을 샀어요. 편도 티켓이었죠. 돌아올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대기실에 앉아 수려온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제 휴대폰 배경화면이었어요.
초록빛 기체가 햇빛을 받아 빛나는 모습.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꿈과 열정이 보였죠. 기술은 결국 사람이다. 준호 씨의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걸 믿습니다. 기술은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런던을 돌아봤어요. 20년을 살았던 도시. 하지만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72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72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 너머엔 같은 하늘이 있었어요. 런던의 하늘도, 서울의 하늘도 결국은 하나였죠. 72시간의 증명. 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헬기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보고 용기를 찾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나 자신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